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수능이다 보겠습니다. 1번부터 좀 어렵죠? 이 1번에서는 일단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여기 두 개 합성되어 있는 거 있죠? 세 개 합성돼서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x가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기억을 보니까 f1과 f1 곱했을 때 6이면, 자, 이걸 다 더하면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했을 때 6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1, 6, 2, 3, 3, 2가 가능하겠죠.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없습니다. 그럼 얘를 제외한, 그죠? 2, 3이거나 3, 2로 대응돼야 됩니다. 그런데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F1과 F2가 6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6이 돼야 되는데 2, 3인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또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든 이 3, 4, 5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1, 4, 5 중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값들은 1, 4, 5, 1, 5, 4, 4, 1, 5, 4, 5, 1 이런 대응된다 하더라도 그 합은 일정하죠. 그죠? 이 세 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니은. 자, 니은과 디귿의 특징은 요 형태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될 경우에는 두 개씩 짝을 맺어줍니다. 두 개씩 짝을 맺어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려고 하면 눈치상 두 개니까 두 개씩 짝을 맺어주는 거고, 세 개니까 몇 개씩? 세 개씩 짝을 맺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짜리에서, 자, 보세요. 일단은 개수를 찾을 때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제일 먼저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거 한 가지. 그 다음, 두 개씩 짝을 맺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짝을 맺은 애들이 이쪽에 서로 크로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야 이렇게 되면서 항등함수가 완성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5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5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야 됩니다. 되겠죠? 물론 이게 1, 2가 아니라 1, 3을 짝을 맺고 2, 4를 짝을 맺어주고 해서 이렇게 2, 4가 이렇게 크로스로 가는 케이스, 1, 3이 크로스로 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5는 다이렉트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짝을 맺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항등함수이면 fa는 a인, 그죠?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 지금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이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짝을 맺으면 두 개 짝을 맺으면 무조건 한 개가 남게 되죠. 얘는 5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이 원소가 5개일 때는 어떤 형식으로 묶어줘도 한 개가 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FA는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또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이거 3개씩 짝을 맺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 이 문제를 떠나서 항등함수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먼저 볼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문제 설명과 디귿 설명과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세 개가 짝을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개를 짝을 맺어주게 되면 두 개가 남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세 개, 먼저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무조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짝을 맺어주게 되면은 이쪽 세 개와 이쪽 세 개가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 이렇게 하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이 두 가지를 대응 관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 개를 짝을 맺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을 넣어 보게 되면 쭉 갔다가 1로 가죠. 2를 넣어 보게 되면 쭉쭉 2로 가죠. 3을 넣어 보게 되면 쭉쭉 해서 3으로 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 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에처럼 이렇게 크로스로 가야 될까요? 크로스로 한번 보내보게 되면 이렇게 보내보게 되면은 4가 그죠? 요로 갔다가 5로 가게 됩니다.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세 개를 짝을 맺어주게 되면은 이 두 개는 다이렉트로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디귿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알고 보면 좋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어떤 원소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소 무슨 말이죠?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제에서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있을 때 발레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하죠? P는 되지만 Q는 안 되는 케이스를 예시로 들어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항등함수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FB는 B인 집합 X 원소 B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발레를 들 때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되지만 그죠? 그러면 그 말 뜻은 예를 들어 1 넣었을 때 1로 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죠? 다 될 필요는 없어요. 2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어떤이라는 말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죠.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는데 FB가 B가 아닌 애가 발레가 되겠죠. 그죠? 다시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것의 발레는 P는 되지만 Q는 안 되는 게 발레입니다.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게 X면 그 말 뜻은 1 넣었을 때 1만 되는 경우 이거 하나라도 나오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전제하에 FB가 B가 아닌 경우를 예시를 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세 개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로 가고 3으로 가고 1로 가고 이렇게 1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남은 게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 넣으면 쭉 가서 1로 가죠. 이렇게 1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있죠. 자, 그런데 FB가 B다. 자, 여기 보세요. 1 넣었을 때 1 나오나요? 아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개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1 넣었을 때 2로 가고 2 넣었을 때 3으로 가고 3 넣었을 때 1로 가고 4 넣었을 때 5로 가고 5 넣었을 때 4로 가죠. 그럼 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가 모든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말이 달라집니다. 모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원소 1부터 5까지 숫자를 넣었을 때 다 결과가 1부터 5까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이게 니은과 대치가 되죠. 니은에서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디귿에서는 어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씩 짝을 맺었을 때 얘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죠? 얘는 어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은 틀렸고 답은 기역 니은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개수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요 그림.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케이스를 쭉 구분해 놨습니다. 먼저 3개짜리, 그 다음에 4개짜리 원소가 4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5개 있는 경우예요. 자, 먼저 3개짜리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3개짜리는 첫 번째,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3개가 한 쌍이 돼서 그림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대응관계를. 자, 이렇게 돼줘야 이게 1 넣었을 때 1로 갑니다. 2 넣었을 때 2로 가고 3 넣었을 때 3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림도 있지만 이런 그림도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케이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거 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개가 한 쌍이 돼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의 개수는 하나, 둘, 3개. 3개짜리는 3개가 돼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4개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4개짜리는 먼저 여기서 3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3개를 골라야 된다. 이 형태 때문에. 그래서 3개를 고를 때 우리가 조합을 배웠으면 4, 시,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합이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다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1, 2, 3, 1, 2, 4, 1, 3, 4, 2, 3, 4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먼저 말하기 전에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죠? 그 다음 3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3개가 선택됐을 때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하나. 그죠? 요거 개수 뽑으면 그 개수당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는 그렇다 쳐도 그럼 이 한 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다이렉트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 1 더하기, 자, 요거 4죠. 4에다가 2 곱하면 8 되면서 전체적으로 9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5개짜리 볼까요? 5개짜리는 똑같습니다. 이 5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첫 번째. 그죠?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5시 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계산되게 되면은 고정을 시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럼 1, 2, 3을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1, 2, 3을 고정시키게 되면 이쪽이 이쪽으로 대응될 때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이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럼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럼 4, 5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4, 5는 다이렉트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로스로 가게 되면은 4가 쭉쭉쭉 오르가게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 5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얘는 5시 3이면 5 곱하기 4에다가 나누기 2죠. 그래서 10가지 계산하면 10가지 2 곱하면 20가지 20가지가 되면서 답은 21개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인데 6개가 있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분할을 좀 아셔야 됩니다. 분할. 그래서 6개짜리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총 6개 있죠. 그럼 일단 먼저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 가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이 6개를 3개, 3개로 분할을 해 주셔야 돼요.
분할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6C3 곱하기 3C3에 동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3개 같은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2팩분의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자, 만약에 1, 2, 3 이렇게 짝을 하나 맺었고 4, 5, 6 짝을 맺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첫 번째 요쪽과 요쪽이 동시에 이렇게 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쪽 세 개가 요쪽 세 개로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요쪽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이쪽도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은 다이렉트로 가고 이쪽이 다이렉트가 아닌 이런 경우 그죠? 그러면 이쪽이 다이렉트로 간다고 봤을 때 이쪽이 두 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더하기 6C3에 똑같이 3C3에 곱하기 2팩분의 1 해서 자 이미 3개로 나눠줬죠. 3개로 나눠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3개로 나눠지고 이쪽이 다이렉트가 아닌 이런 형식으로 대응되는 경우 요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3개로 나누고 하나는 다이렉트로 가고 하나는 크로스로 가는 이런 케이스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쪽이 다이렉트로 가고 이쪽이 크로스로 가는 경우.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요게 6C3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가지입니다. 이거 1이죠. 2 곱하면 총 요게 40가지입니다. 이쪽도 계산해 보게 되면 40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81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6개짜리는 내신에는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5개짜리는 앞에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나오죠. 5개짜리는 나오는데 6개짜리는 교육과정 벗어나기 때문에 나올 리는 없을 겁니다. 내신에.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번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 원소가 3개일 때는 3가지입니다. 그 다음 원소가 4개일 때는 9가지고 원소가 5개일 때는 21가지입니다. 여차하면 외워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1부터 7까지네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가조건 x는 이거 무슨 말인가요?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죠. 자, 나 조건 1에서부터 3까지의 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1에서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넣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F1을 넣어봤습니다. 다시 F1이 F1에 빼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2를 넣어보게 되면 F2가 F2에 빼기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3을 넣어보게 되면 F3에 빼기 6이 되겠죠. 자, 이때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우리가 자, 벤 다이어그램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X에 있는 원소가 1부터 7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최소 1에는 대응돼야 되겠죠. 그럼 F1이 1 되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 돼버리면서 음수가 됩니다. 안 돼요.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최소 1이기 때문에 그죠? 1로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3 그죠? 다시 이게 F1이 1 되면 안 됩니다. 2가 돼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2 빼기 2면 0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F1이 될 수 있는 값은 최소 3,
4, 5, 6, 7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5가지죠. 좀 많습니다. 그 다음 그럼 얘도 볼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최소 1이기 때문에 얘가 5부터 시작이 됩니다. F2가. 그죠? 그래야 이쪽이 최소 1이 되니까. 그럼 5, 6, 7 가능하겠네요. 이것도 경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최소 얼마 돼야 되나요? 7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7이 마지막이죠. 아, 여기서 우리는 F3이 7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F3이 7이기 때문에, 그죠? F7은 1이겠죠. 그죠? F7이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러면은 여기 2가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 볼까요? 방금, 여기 F2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5, 6, 7인데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7이 대응되어 있죠. 그럼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F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F2가 이 경우의 수가 2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F2가 5인 경우, 5인 경우 어떻게 되죠? F2가 5가 되게 되면 5가 들어가면서 F5는 1 되겠죠. 그런데 1은 이미 7에서 대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5가 다시 1로 가버리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이 경우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5 아니면 6이었는데 5가 안 되니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F2가 6 돼야 되는 겁니다. F2가 6이면 6 들어가게 되면 F6이 2가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얘가 F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3, 4, 5, 6, 7이었는데 이게 7이 대응됐습니다. 6도 대응됐죠? 그죠? 그러면 3, 4, 5가 남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F1이 여기 한번 F1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3, 자, F1이 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3 들어가면 F3은 1이다라는 이야기겠죠. F3은 1. 되나요? 안 되죠? 1이 대응됐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 경우는. 그 다음 F1이 4라고 한다면 4, F4, 4가 들어가니까 2가 되겠죠. F4가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가 대응이 되어 있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남은 거는 F1이 얼마? 5가 되는 경우겠네요. 그럼 F1이 5가 되면은 5. 그럼 F5는 3이 되겠죠. 자, 이거는 가능할 것 같네요. 왜? 5와 3은 대응이 안 돼 있죠. 그죠? 얘는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대응 관계를 직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3은 7로 가야 되고 그 다음 7은 1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2는 6으로 가야 되고 6은 2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1은 5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5는 3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남은 4는 어쩔 수 없죠.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F2가 얼마죠? 6이고 예. 그 다음 F3은 7이고 다시 F2가 6 그렇죠. F4는 4가 되겠죠. 답은 17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여기서 얘부터 본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얘는 벌써 3, 4, 5, 6, 7 경우의 수가 5가지. 얘는 5, 6, 7 3가지. 얘는 선택지가 하나, 7 이렇게. 그래서 얘부터 보는 게 유리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죠. 바로 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F의 역함수 G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 뜻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야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xr에 1과 2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대응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1, 2, 3, 4가 있고 이쪽에도 1, 2, 3, 4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은 1로 대응될 테고 2는 4로 대응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을 넣어보게 되면 3 플러스 a가 되는데, 자, F3은 3 플러스 a인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2 아니면 3이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a가 2가 되는 경우와 3 플러스 a가 3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이때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F4는 어떻게 되나요? 자, a가 마이너스 있다고 보고 4가 들어가게 되면은 3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간다. 바로 되죠, 얘는. 그래서 F4가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a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a가 0이다라는 이야기고 이때 F4는 어떻게 되죠? 자, 이게 0이니까 4를 넣어보게 되면 F4가 됩니다. 그죠? 그럼 4가 4로 가버리게 되면 4가 화살표를 두 번 받죠.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응 관계를 보면은 F3이 2로 가고 F4가 3으로 갑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대응 관계죠. 세 개가 한 묶음으로 이런 대응 관계를 띠고 있다. 그때 세 번 합성하게 되면은, 그죠? 세 번 합성하게 되면은 항등함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럼 세 번 만에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G10의 2는 요 10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1 남습니다. 그 말은 G10의 2는 G2와 같습니다. 그러면 G2는 어떻게 되죠? 여기 fx죠. 여기 f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 2가 되느냐 그 말이죠. 4를 넣어야 2가 되죠. 얘는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G11의 2는 어떻게 되죠? 1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게 되죠. 그래서 얘는 G2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 G2가 4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는 G4가 될 겁니다. 그 말 뜻은 얼마를 넣어야 4가 되느냐 이 말이니까 3을 넣으면 4가 되는 거죠. 역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얘는 3이 될 겁니다. 얘는 4, 얘는 3.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은 3번 돼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 가지수가 조금 쪼개집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x가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f, 그 다음에 g도 x에서 x로의 함수. 그런데 f가 대응 관계가 다 주어져 있네요. 그죠? 자, g1이 3이고 g2가 5일 때 g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이때 자, 보시면 여기 요 두 개를 더한 값의 최대값입니다. 자, 최대값이라는 말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얘와 얘가 큰 게 좋겠죠.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 자, 보시면은 먼저 여기 G1이 3이고 G2가 5니까 대응 관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GF4. 그런데 F4가 여기 5라고 간다고 돼 있네요. 그럼 얘는 G5와 같겠죠. 자, 볼까요? 5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되겠죠. 자, 요게 4, 2, 1로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보낼 수 있는 곳이 4, 2, 1 세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큰 게 좋겠죠. 최대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G5가 4인 경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G5가
4로 가는 경우,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죠? G5가 2인 경우, 세 번째는 G5가 1인 경우입니다. 자, 볼까요? 얘는 그러니까 결정이 났습니다. 4라고.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럼 F의 G의 4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먼저 G4. 5가 4로 이미 대응이 됐습니다. 그러면 G4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은, 그죠? 4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은 1 아니면 2예요. 그래서 보시면 G4가 1인 경우와 이 안에서 그 다음에 G4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면은 F1 되겠죠? F1 되는데 여기 1 보시면 2로 대응됩니다. 그러면 G4가 1인 경우는 이때 F G4가 2가 되겠죠? 그 다음 G4가 2인 경우는 이게 2가 되면은 F2가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FG4가 1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는 게 큰가요? 얘와 얘를 더한 게 큰가요? 당연히 얘와 얘겠죠. 그래서 G4가 5인 경우는 저 최대값이 6됩니다. 다음 G5가 2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 여기서 그죠? 두 개로 쪼개집니다. G4가 어디로 가느냐 쪼개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G5가 2로 갔습니다. G5가 2로 갔어요. 그러면은 4가 보낼 수 있는 곳은 그죠? 4 아니면 1이에요. 1 아니면 4. 그래서 얘가 1 아니면 4가 됩니다. 그러면 G4가 1이면 F1 되면서 얼마가 되죠? 2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FG4가 2가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F의 G4가 자 보세요. G4가 4죠. 그러면 F4가 될 겁니다. 그죠? F4 5로 가고 있네요. 얘는 5가 될 겁니다. 그럼 똑같겠죠? 얘와 얘를 더하면 4가 돼요. 얘와 얘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됐을 때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7이 있겠죠. 답은 7 돼야 됩니다. 얘가 얘보다는 크니까. 물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오죠. 자, G4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5가 1로 대응됐습니다. 5가 1로 대응되게 되면은 이 4는 2 아니면 4로 대응되게 됩니다. 2 아니면 4. 그래서 2 아니면 4. 그럼 G4가 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G4가 2가 된다면 F2가 되겠죠. F2는 1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는 1. 그래서 이 경우는 F의 G4가 1 되고 그 다음 이 경우는 F의 G4가 이게 4가 됐을 때 4가 5로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얘는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와 얘를 더하면 2가 됩니다. 얘와 얘를 더하면 6 돼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6 되는데 결과가 6, 7, 6. 그러니까 최대는 7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